그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분들을 손상할 수가 있어요. 농산물은 그 공산품하고 다르죠, 그죠? 채소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아주 쉽게 변질되거나 시들거나 바래거나 뭐 벌레가 먹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시중에 그 유명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그 포장 채소 한번 보십시오. 꼭 공산품 같아요. 아주 싱싱하고 깨끗한 외관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 비결이 뭘까? 이게 식품 첨가물에 있습니다. 그 식품 첨가물 중에 보면은 차염소산수, 뭐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식품 첨가물로 허가가 된 거예요. 이게 산화력이 무척 강해서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 이 용액에다가 수확한 채소를 일정 시간 담궈둬요. 그럼 그 과정에서 채소에 들어있는 뭐 벌레 같은 거, 뭐 해충 같은 거 그런 거 죽고 미생물 같은 것도 사멸되고, 그리고 또 이제 효소, 이런 저런 효소들이 있잖아요. 천연 효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불활성화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싱싱하고 깨끗한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문제는 살균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산화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분들을 손상할 수가 있어요. 그 활성산소 같은 걸 만들어요. 활성산소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또 유해성으로 나타나고 또 그래요. 그래서 채소 같은 거, 그런 농산물은 깨끗하고 싱싱할수록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유기농 채소 한번 잘 보세요. 볼품 없잖아요. 시들고, 뭐 벌레 먹은 것도 막 있고. 이런 게 안전한 거예요, 이런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닌데 상당 부분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다 허용이 돼 있으니까 업자들은 당연히 그걸 하죠. 그걸 해야 더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보통 보면 마트에서 팔고 있는 채소들 수확했을 때 최소한 며칠은 지났을 거라고요. 운송해 가지고 씻어서 포장하려면 그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채소들 보통 수확한 지 며칠 지나면 다 바랜다고 다. 근데 그렇게 싱싱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대로 그 포장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이제 표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존으로 처리했다. 그럼 오존을 사용했다는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담갔다가 꺼내가지고 또 깨끗하게 씻어내거든요. 씻어내기 때문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거기. 그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표기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표시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 걸 사용했지만, 차염소산 나트륨 사용했지만, 이산화염소산 사용했지만, 그건 표기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도 좀 표시 규정에서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중간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간에 사용했던 것들은 다 그것들 식으로도 표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한때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발간된 책인데, 내추럴리 덴저러스. 그 내추럴리 덴저러스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서가 나오면서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그게 나돌았어요. 이 말이 저는 좀 왜곡됐다고 좀 봐요. 저는 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이제 농약을 이제 할 수 없이 쓰라는 건데, 농약을 안 쓰게 되면, 농산물에 농약을 안 쓰게 되면 이제 뭐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미생물이 번식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염려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게 뭐 벌레가 먹고 뭐 미생물이 번식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엉뚱한 다른 유해성이 나타날까?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벌레가 먹고 미생물이 번식해가지고 독성이 나타날 정도면 그 채소도 그렇고 농산물이 이미 망가져 있을 거라고, 겉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거 먹을 정도는 못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과장된 걱정이다, 지나친 왜곡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책을 썼던 그 저자, 그분이 이제 스탠포드대 교수인데, 그분도 그 책의 곳곳에다가 자기도 인공물질에 대한 아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단백질도 천연의 단백질이 있고 인공 단백질이 있거든요. 인공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이용하기에 여러 불리하다, 이용이 잘 안 된다, 그런 내용 다 써놨고, 그리고 또 이제 합성 첨가물 같은 거, 예를 들면 감미료 중에 그 사카린 있지 않습니까? 사카린 같은 것들 굉장히 단맛이 강하잖아요. 그럼 단맛이 강한 벌,
꿀벌이 사카린이 굉장히 잘 먹어야 되는데 사카린은 그 꿀벌은 사카린 일조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꿀벌이 안 먹기 때문에 자신은 사카린 안 먹는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도 그 인공물질, 화학물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 천연물질이 좋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이상하게 그거 제목을 그냥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 띠지에다가 그렇게 써놨다고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언론들도 막 그대로 보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나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은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유기농이라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해야 하는 정도라면 저는 이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할 때 보면은 농약하고 비료를 안 쓰는 건데 유기농은 대신 천연 해충제, 천연 살충제, 천연 살균제 같은 게 있거든요. 화학물질이 아니죠. 그런 걸 대신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합성 비료, 화학 비료가 아닌 퇴비 같은 걸 쓰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무슨 뭐 대장균 같은 거 그런 게 오염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암만 천연 살충제, 살균제라 하더라도 이제 혹시 소량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좋지는 않죠. 그 정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는 해로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깨끗이 씻어 먹으면 안심해도 되죠. 벤젠 같은 물질은 식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독성 물질인데다가 발암성까지 있고 그래요. 음료에서 벤젠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참 시끄러웠어요. 특히 이제 비타민C 음료에서 그게 이제 검출이 잘 되는데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칵테일 효과라는 게 뭔가 하면은 식품에 여러 가지 첨가물을 쓰는데 그게 화학물질들이잖아요. 이 화학물질들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썼을 때 그 화학물질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유해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난다든가 유해성이 더 심해진다든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비타민C 음료의 경우 이제 보존료로 사용한 안직향산 나트륨이라고 있어요. 이게 비타민C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칵테일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벤젠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런 그 칵테일 효과가 오늘날 식품 첨가물이 아무리 안전성이 확인된 거라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설사 개별 물질 하나하나는 다 안전한 거라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동시에 썼을 때 어떤 엉뚱한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첨가물도 적게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되도록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첨가물들을 위주로 쓰는 게 좋은데 그걸 알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가공식품에 보면은 첨가물을 한두 가지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10가지 넘어요. 10가지 넘고 많은 거는 뭐 몇십 가지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그 칵테일 효과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음료에서 나타나는 건데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음료에 나트륨 보존료를 안 써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음료에서도 더 이상 벤젠이 검출되지는 않는데 제약회사에서 만든 드링크류 있죠. 드링크류에는 어떤 때는 어떤 제품을 보면 아직도 안직향산 나트륨을 쓰더라고. 그런 제품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직향산 나트륨은 또 다른 말로 벤조산 나트륨이라고도 그래요. 어떤 제품은 그래서 벤조산 나트륨이라도 표기가 되거든요. 그게 또 똑같은 물질입니다.